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마지막 사례인 9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23년 1월에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이 없는 갑이 별도 세대인 아버지로부터 A주택을 증여를 받았네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고요. 증여 가액은 10억입니다. 23년 2월 한 달 있다가 바로 이 A주택으로 갑의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이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신데요. 양도가액은 11억. 양도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네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양도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추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이 추가가 돼요.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유 2년 이상이 비과세 요건인데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까지 추가가 된다. 비과세 요건에. 그리고 양도시에는 양도시의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비과세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내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면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세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제도가 유예되고 있기는 해요. 유예되고 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잠시 멈춰 있을 뿐인 거예요. 요 조정대상 지역 유무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아니면 10년 동안 10년 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러면 비과세 못 받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상황이세요. 자, 이 5년, 10년이 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증여받은 시점이나 증여받은 가액 이런 걸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양도 차익을 당초에 증여해준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취득했던 그 취득 시기와 그리고 취득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2월과세 규정입니다. 이 10년이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더 늘어난 거고요. 23년 이전, 즉 22년까지는 5년 내에 양도하면 2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2월과세 규정은 왜 생겼냐면 배우자 간에는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에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안 나오죠. 자, 이런 상태에서 2월과세라는 제도가 만약에 없다면 자, 남편이 3억에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시세가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팔려고 보니까 시세가 6억이 된 거예요. 2배나 인상이 된 거죠. 양도차익이 지금 3억이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이 다주택자인 상황이신 거죠.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라고 하니 배우자에게 이 6억 주택을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가액은 6억으로 설정을 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분이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시세대로 양도를 하시겠죠. 그러면 6억에 양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2월과세가 없다라고 하면 자, 6억에 취득을 해서 6억에 파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죠.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6억의 증여를 받았지만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분명히 이 집에서는 이 1세대에서는 3억짜리가 6억으로 그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3억짜리를 6억에서 판매를 하게 되니까 3억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하나도 징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받자마자, 증여를 받자마자 5년 내, 지금은 이게 10년이 된 거죠. 10년 안에 팔게 되면 애시당초 처음에 샀던 이 증여자가 샀던 걸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자산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2월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들이에요. 여기서 하나 포함되지 않는 게 주식은 2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 얘기는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배우자를 증여해서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가 바로 팔게 되면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그 효과를 주식인 경우에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취지로 2월과세 규정을 만들었는데 2월과세를 적용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아버지가 별도 세대인 아버지가 1년 집이 두 채가 있으신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2주택자이니까 비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별도 세대인 아들에게 이 B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 6개월 후에 파는 걸로 증여받고 6개월 후에 양도를 한다면 자, 이 B주택은 1년 6개월 보유를 했고 증여해서 6개월 보유하다가 이 양도하는 상황이 되면 자, 2월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증여받고 6개월 안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겠죠. 단기 양도에 해당이 돼서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2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자, 아들은 지금 이 집이 한 채밖에 없는 거고 증여받은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2월과세가 적용이 돼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되죠. 2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그래서 단기 양도로 봐서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야 할 판인데 이 2월과세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2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수증자가 비과세를 받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2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월과세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이 B라는 주택을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아들이 6개월 보유 후에 이 양도를 하는 상황에서 2월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근데 2월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양도한 대금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부당한 행위로 봐서 이 행위 자체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직접 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부당행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라서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아까 2주택자라고 했죠? 그러면 중과가 되는 거죠. 자,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양도해가지고 나온 양도세보다 이 중과된 세금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해서 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 귀속이 됐다라면 이거는 아빠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물론 아들이 이렇게 2월과세 적용이 배제가 된 다음에 이 양도한 대금을 아들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례는 지금 2월과세가 적용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는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증여받고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죠. 자, 2년 거주 요건은 없죠. 비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없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했고 양도가액은 11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2월과세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례에서는 그 갑이 양도대금도 실제로 다 갑에게 귀속이 됐다라면 2월과세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모두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사례에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하면 증여를 받는 시점에서 대출을 끼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죠.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일 수도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있었다면 임대 계약을 승계받는 이런 조건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되는, 유상으로 이전이 되는 이 채무 부분, 그 대출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고 있어요. 추후에 나중에 채무를 변제를 할 책임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다라고,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다, 양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상 이전분, 즉 순수한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월 과세 규정이 아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아서 5년 내,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애시당초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에서처럼 증여받은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이 배제돼서 비과세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양도일이 여기라고 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이제는 10년이죠. 올해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에요. 그전에는 5년이었지만 10년 내에 증여를 받은 거죠. 자, 누구한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은 걸 10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럴 때 2월 과세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2월 과세에 2월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 이 증여를 해준 사람들이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 가액을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취득 가액 자체를 이 사람이 증여받은 시점에서의 증여 가액이 아니고 당초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그 가액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 규정이죠. 취득 시기를 당초로 보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세율 적용이나 아니면 장특공, 장기고의 특별공제 적용을 할 때 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점부터 따지겠다라는 게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근데 이런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과세를 적용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 적용해주지 않는다. 2월 과세를 적용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안 해주고요.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적어지더라, 그러면 적어지는 경우에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일 현재, 지금 내가 양도하는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신 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배우자와 이혼했어도 2월 과세는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사망을 하셨어도 2월 과세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자, 이 증여를 받기 전에 이 증여일이 증여받은 그 주택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제 수용이나 협의 매수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내가 증여받고 10년 안에 수용이나 협의 매수가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팔 의사가 없었지만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 증여가 사업인정 고시일이라는 이 공익사업이랑 관련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증여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제 곧 이 수용이나 협의 매수가 일어날 걸 알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사업인정 고시일 적어도 2년 전에 증여가 일어났을 경우라면
증여하고 10년 안에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당해도 2월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2월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예요. 자, 증여받았는데 이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2월과세를 적용을 해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적용을 할 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월과세 적용하면 2월과세를 적용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자,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2월과세를 적용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경우라면 자, yes다. 그러면 2월과세를 적용을 배제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적용 안 하겠다라는 거고 2월과세 적용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2월과세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자, 그러면 2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해줄게 라는 거고요. 아, 고가주택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용을 배제해서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 양도랑 관련한 2월과세 판단 기준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시면 그 2월과세 규정하고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 부분을 상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